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경제지표가 부진했고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는 등 악재가 잇따랐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거래를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전일 강등된 점이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를 키우며 주요국 국가를 1% 이상 떨어뜨렸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탄탄해질 것이라던 당초 기대와 달리 경기 둔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이번 달이 향후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기본 요금이 월 1,000원 인하되고 월 50건의 무료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스의 신용 등급 하락 조정 소식에 더해서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제 국내 증시에도 팽팽했었습니다. 2.2% 정도 급락 출발한 코스피가 그래도 다행히도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업종별로도 급등락이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조선과 건설주의 매기가 좀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팔았던 종목들부터 정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의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또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대림산업 등으로 일단은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자, 기관은 호남석유, 정말 어제 많이 그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 줬습니다. 자, 호남석유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삼성물산도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는 형태를 줄 정도로 또 강세를 보였던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S-오일, 삼성중공업 순서대로 일단은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예. 자, 매도를 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OCI, 그리고 LG화학, 화학주 위주로 좀 매도를 하는 형태 보여줬고요. 조선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흐름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나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삼성중공업을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순서대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LG 디스플레이와 LG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LG전자, 하이닉스 딱 보면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그렇죠? 기관이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장 자체를 조금 더 끌어내리는데 일단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차트를 살펴보니까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연일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어제 외국인들이 사줬다는 점은 조금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장에서 조선주가 강했는데 역시 기관 쪽에서 강한 매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 살펴보죠. 코스닥 지수도 약세였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는 다음 네오웨지 게임즈, 오성 LST 그리고 하나투어, 평화전공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SM, 성강밴드, SK컴즈, 셀트리온, SK 브로드밴드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해서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1.12% 하락을 하면서 477.83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 테마를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남북 간 비밀 접촉 내용 공개 후 공개가 향후의 관계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남북 경협주인 이화전기, 광면전기 등이 하한가 마감을 했고요. 다음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 모바일 인터넷에 합류했다는 소식에 DVS, 자티전자 등이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이 한 번 더 급락을 했었고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마저도 강등시킬 염려가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었는데요. 자세한 유럽 그리고 미국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일단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예. 조금 예상된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미국 증시 급락
폭락 그리고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한 것이 일단 장 초반 하락을 하는 원인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경기지표 둔화로 인해 가지고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원자재, 기술, 자동차 업종이 장 초반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 영향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약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예상치보다 부진한 고용지표 그리고 무디스가 미국의 대형은행들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하락폭을 장막판에 확대를 하면서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부채 문제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은 전혀 호재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면 업종별로 한번 살펴본다면 은행, 에너지, 광산주 낙폭들이 은행, 광산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1에서 CAA1으로 강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그리스가 채무 조정 없이는 부채 포지션을 안정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등이 그리스 지원 주체들이 추가 지원을 위해 향후 민간 투자자들로 하여금 채무 조정에 참여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조금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1%에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조금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조금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 예상치를 조금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조금 소폭 상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호재가 되면서 약보합권, 강보합권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전일 낙폭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조금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장하고 난 뒤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전혀 잡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본다면 캐터필러 같은 산업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월마트 같은 소비 관련주들은 또 약세를 보이면서 또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발표된 지표들이 또 부진을 보이면서 좀 낙폭을 장중에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미국의 4월 제조업 수주 같은 경우는 1.2%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치인 1% 감소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전달 3.8% 증가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미국 1분기 생산성도 마찬가지로 1.8% 증가를 했지만 예상치인 1.7%보다는 좀 소폭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2.9% 상승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됐다는 것이 악재가 현재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표 부진이 방금 말씀드린 지표 부진을 위해 가지고 좀 낙폭을 확대시켰지만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축소시키는 모습이 나왔지만 또 한 가지 장 막판에 좀 악재가 돌출이 되면서 결국엔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 약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디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워 같은 미국의 대형은행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은행권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같은 경우에는 14조 3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돈을 1경이 넘어가는 그 돈이 지금 현재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럽의 부채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조금은 계속해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조금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2만 2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주 수정치인 42만 8천 건에 대비해서 6천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인 41만 5천 건보다는 대폭 41만 5천 건에 대비해서는 조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악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계절적 변동 요인을 제거한 통계치인 주간 신규 실업자 수의 4주 이동 평균은 42만 5,500건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전주 43만 9,500건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경영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또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둔화와
소비 지출 위축 우려에 고용 시장이 회복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 지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발표될 그 미국 정부에서 발표되는 민간 고용 부분 그리고 실업률도 조금 안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박 전략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6월 6일에 중국도 휴장을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휴장을 들어가는데 중국은 이런 휴장을 앞두고 기술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경험이 많았었죠.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올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습니다. 자세한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예. 일단 어제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일본 증시부터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사흘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낙폭도 1.69% 내린 9,555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좀 큰 폭으로 마감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전날에 무디스의 그리스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한 부분과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의 경제 지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그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감들이 고조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이제 그 간 나오토의 내각 불신임 투표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그 악재로 좀 그 작용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악화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자동차 판매 감소 발표 이후에 도요타가 좀 3.3% 그리고 혼다가 2.56% 하락을 하는 부분들도 좀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매도 분위기 속에서 소니도 1.74, 화낙도 2.6% 하락하는 부분을 내렸습니다. 중국도 보면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었습니다. 1.4% 정도 내린 2,705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전히 중국 같은 경우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 방금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 이러한 그 어떤 연휴를 좀 통해서, 그러니까 휴일을 통해서 그 기습적으로 항상 그 긴축 발표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러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금 나오면서 중국 건설은행과 중신은행들이 각각 3.37% 그리고 4%가량 밀리면서 중국의 어떤 낙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파락으로 일단 크게 빠졌었습니다. 마지막에 있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조금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하락세가 또 오늘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또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부분들도 조금은 우려감이 들고요. 일단은 현물과 선물 모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비차익 쪽에서 일단은 매수로 나오면서 그나마 조금 낙폭을 줄이지 않았나 조금 보여집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대다수도 그 마이너스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특히나 많이 밀렸죠. 3%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나름대로 현대차도 선방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만 결국에 0.67%로 밀리면서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조선주와 또 건설주가 나름대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해양이 수주 모멘텀과 실적 개선 전망에 일단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주,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도 해외 수주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증권업종이 52주 신저가를 내고 있거든요. 넌 도대체 바닥이 어디니? 항상 사람들이 물어봐도 나는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증권주가 심각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느닷없이 어제 미래에셋 증권이 증권주 중에서도 정말 재수없게 빠졌던 이 미래에셋이 어제 한 6%가 넘는 그런 그 급등을 갑자기 보였는데요.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대형 자문사 쪽에서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그런 그 루머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이유보다도 수급적으로 좀 일단은 끌어올려졌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도 1.12% 가량 빠졌습니다. 그래서 477포인트로 하락을 했고요. 그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자면 일단은 그 아까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코닉글로리가 자회사 매각 기대감에 상한가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제기차고 화살 쏘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던 이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상당히 흥행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SM이 5.8%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그리고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5분이고요.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둔 가운데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을지 그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전일 국내 시장의 매도 원인 중의 하나인 그리스 문제를 역발상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장의 상황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단기적으로 2070에서 2180선의 등락 장세로 대응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11년 상반기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이죠. IBK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는 대형주 위주의 시장 상승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외면이 지속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종목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중소형주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상승했던 중소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실적 호전된 중소기업들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삼성증권은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베이시스로 차익장고는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시장 베이시스의 강세 기조 전환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영증권은 현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한 국내 증시의 반사이익에 주목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업종별로는 정유와 화학, 철강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예,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오늘 증권사들이 내놓은 리포트 내용을 살펴봤는데 일단 여러 가지 확인해 볼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와중에서도 저가 매수에 나타나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오늘 투자 의견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윤기 대리님. 예, 전화 연결이 아직도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포트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악재에 가려진 가능성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IBK투자증권은 2011년 상반기 주머니 속을 뒤져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 보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삼성증권은 반등 탄력 지속이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의견을 내놨었고요. 신영증권은 국내 정유, 화학, 철강 반사 이익 가능성이 있다.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오늘도 역시 추상적인 내용으로 의견을 정리하셨군요. 컵 속에 담긴 물의 양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전화 연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예고 듣고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짜보겠습니다. 김성환 대표님. 네. 전략을 좀 빨리 짜게 됐는데요. 그만큼 네. 오늘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운전하고 오셨죠? 그럼요. 새벽에 운전해야죠. 오늘 어땠어요? 그 안개가 너무 짙지 않던가요?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안개를 볼 시간이 없었고 열심히 달리느라고. 아, 그러셨나요? 예. 저는 제가 한 5시쯤에 좀 나왔는데 안개가 상당히 짙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또 안개 속으로 좀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안개도 언젠가는 또 거치겠죠. 나름대로 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빠진 것에 비교해서는 나름대로 선방한 모습이다. 그래서 어제 좀 차화정에 좀 크게 밀리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한 업종이라도
크게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그 모든 부분들을 좀 견조하게 버틴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요즘에는 이제 또 자동차가 좀 약세를 가다 보니까 이제 차화정에서 이제 정화조, 이제 조선주가 들어가서 예. 또 그런 얘기도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동차주에 대한 좀 걱정을 나름대로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중에서도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또 부품주들이 선방을 해줬던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자동차주에 대한 흐름들은 차화정 중에서도 특히나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여타 이제 많은 이야기들, 악재들이 많이 쏟아져 있던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좀 변화가 다시 한번 생겼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이 일단 다시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우려할 상황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조금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제 어제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전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방향성을 같이 좀 매도를 하는 또 매수를 하는 형태가 보여졌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다시 엇갈렸었거든요. 근데 예. 엇갈렸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이 자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업종 매매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기전자 많이 빠졌는데 샀었군요. 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는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금융은 여전히 매수를 하는 형태. 자, 그런데 문제가 그동안 우리 시장이 좀 큰 폭으로 빠질 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했던 게 뭐였죠? 가장 많이 매도했던 게. 화학이라든지 그쵸. 정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화학과 또 운수 장비 쪽, 자, 이쪽으로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 어제 또 그런 형태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동안 주도했던 이 차화정 쪽의 매도세가 이어지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의 업종별 매매 동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관은 오히려 좀 반대로, 그렇죠? 전기전자는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좀 시장의 낙폭을 끌었고요. 반대로 화학과 운수장비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어제 또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던 건설 쪽 이런 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이 싸움이 조금 치열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냐에 따라서 오늘 시장이 좀 방향을 정할 것 같고 오늘 시장이 방향을 정함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도 그거 어떤 연장선상을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주말과 또 월요일 휴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또 다른 이제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나름대로 시장 방향을 확 틀어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또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선주와 건설주가 나름대로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차화정 이외에 나름대로 포트를 구성할 때 조선주와 건설 쪽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월요일 또 휴장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거래가 또 한산한 그런 관망세가 좀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우리 시청자님 분들께서도 뭔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신 쪽이 낫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한 며칠 전에도 제가 준비했던 자료 다 내팽개치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핏대 세워서 호소했던 부분이 신용 그리고 대출 이런 것들 다 좀 정리를 반등했을 때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예. 또 이제 빠지고 나니까 또 아예 그런 소리 하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좀 지키신 분이라면 조금은 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좀 나름대로 좀 전략을 좀 짜셔가지고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무가 오늘장 전략 어떻게 제시하실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개파락은 불가피하겠지만 일단은 2055에서 2140선이 지지가 되는지 항상 주셨던 박스권 하단과 상단이거든요. 지지가 됐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략을 짜보겠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이번 주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현물 쪽, 선물 쪽 동향을 본다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방향성이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이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밴드를 2055에서 2140까지 일단 박스권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 부분은 조금 유효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수 밴드를 말씀을 좀 드린다면 2090포인트 지지
여부를 한번 보자고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될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뭐 비농업 부분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불안한 요인과 그리고 주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 때문에 시장은 조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만약에 5월 정도 넘어가서 외국인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장이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090포인트의 지지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이 후반 쪽으로 넘어간다면은 투신 쪽이라든지 특히나 외국인 쪽 수급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요인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증시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은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비농업 부분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비농업 부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 같은 경우 24만 4천 명이었고요. 근데 이번에 예상치는 지금 현재 19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수요일날 발표된 그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9만 명 정도의 그 예상치를 예상했었지만은 3만 8천 명 정도 대폭 고용이 줄어들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도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외국인들 쪽에서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고 반응을 할지 아니면은 그 부분도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충격적으로 받아질지에 따라서 오늘 수급이 좀 갈릴 것을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 열릴 미국 증시도 조금은 방향이 좀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이 일단은 수요일날 안 좋게 나왔지만은 나왔기 때문에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수요일과 같은 그런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안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당연하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농업 부분 고용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50만 명 이상 증가를 보여줘야지 실업률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 50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도 지금 현재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실업률이 하락할 가능성은 적고 전일 발표된 신규 실업생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40만 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업률은 예상치는 8.9%지만은 9% 이전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도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ISM 제조업 지수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확인만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번 주에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발표될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의 수급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열릴 시장도 조금은 다음 주 화요일쯤이 돼봐야 외국인의 수급도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패치에 관한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면서 미국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정체하는 2009년에서 넘어오면서 2010년까지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둔화, 쉬어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윤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요.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경기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경기가 너무 확장이 큰 폭으로 나왔었는데 그런 확장폭에 대한 축소가 나올 뿐이지 경기가 꺾일 가능성은 없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실적 장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중간에 쉬어가는 고속도로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중간에 가다가 한 번씩 휴게소에 쉬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증시도 그렇게 쉬어가는 타임이라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낙폭 가대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수요일날 공교롭게 어저께 낙폭이 좀 컸었는데 수요일 1차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셨다면 나머지 물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주도주가 좀 불분명합니다. 지금 IT가 될지 금융주가 될지 현대차가 될지 자동차가 될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업종에 대한 신규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현금을 일단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월요일날 주간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자고 했던 종목들이 있죠.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S51, 신한지주, SKC, 현대건설, 현대차, 하이닉스, 현대위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S51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낙폭과대에 의한 접근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의 접근이 있기 때문에 접근은 이번 주는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게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SO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5%에서 8% 정도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수요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간 기준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5%, 삼성중공업 6%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저가 매수 접근해보자고 했는데 조금 제 예상과 틀리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 12%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2.6%인데 조금은 접근을 하셨더라도 더 비중을 실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100선까지 또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2% 넘게 밀리는 모습까지 함께 연출됐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2% 넘게 급락했고요. 유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재도 우리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해외 변수들을 한번 잘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또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최근 들어서 큰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장에서 보았듯이 2% 밀리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까지 나왔었죠. 과연 이 부분을 저점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관망하고 시장을 지켜봐야 될지 이러한 전략을 저희와 함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장과 유럽 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좀 부진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봤고요. 이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지금 시각이 8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장을 30분 정도 앞둔 가운데 예상 지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5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군요. 자,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김선우 대표님. 네. 오늘 종목 듣기 전에 예전에 한세이스24홀딩스 관심 종목으로 주셨었는데 연이틀 상한가 후에 하루 좀 눌렸다가 어제 다시 상한가 갔어요? 네. 예. 자, 일단은 요 종목 지금 이제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이날 샀었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려서 시초가 공략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4,200원 정도 매수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져가셨던 분이라면 일단은 큰 수익 나셔서 정말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 팀도 무조건 이거 매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조건 오늘도 이제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한 6%, 7%대 지금 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나오고는 있지만 막상 또 시작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튀어 올라간다면 좀 놔둬보시는데 음봉 나온다. 그쵸? 시초가를 바로 깨자마자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세이스24는 그런 이후에 또다시 좀 이제 대선주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만한 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보니까 김선호 대표님 오늘 관심 종목 없고 어제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대하트에 다시 네네네. 봐주신다고요? 네. 어제 좀 급등을 했었죠? 어제도 시초가에 일단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370원이 시초가를 형성을 하고 조금 밀렸다가 일단은 한 4% 여기서 매수하신 이후에 한 4% 정도 수익이 좀 나시는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 드린 게 매수가에서 3% 정도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 손절가 부분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신 매수가로 일단은 좀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로 수정을 해가지고 2,370원. 그래서 2,370원을 어제 시초가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시초가가 깨지게 됐을 때는 손절로 대응하십시오. 목표가는 일단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2,550원에서 2,600원. 저 같은 경우는 한 2,600원 정도를 보고 그쪽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보죠.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동양 기전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동양 기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전장
부품, 그리고 유압기기, 산업기계 등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한국 GM대우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이런 업체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현대차, 기아차에도 지금 현재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기전 같은 경우 이번에 1분기에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11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또 우량주 대열에 또 한 발짝 다가서는 또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또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서 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좀 한번 본다면 일단 최근보다는 좀 전일의 수급을 한번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조금 최근에 한 번도 유입되지 않았던 투신 쪽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투신 쪽에서 보시면은 10만 5천 주 정도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한 모습, 전일 같은 경우 상당히 매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최근에 60일선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데 60일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한 신호가 아닌가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가격권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18,500원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그 손절가는 좀 예상을 하시겠지만 60일선이 있는 17,500원 그리고 1차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승 추세가 유효하긴 하지만 그래도 1차 목표가는 25,000원에 일단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장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장이기도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김성현 대표님. 네, 일단은 오후장이 조금 걱정이 되다 보니까 예. 일단 연휴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 동안에 좀 잘 푹 쉬시고 오시고요. 일단 마음 편히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은? 예. 오늘 방금 김선혜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주를 한번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